안녕하세요. 금요석 아카데미입니다.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다룬 내용 요약본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. 채널 고정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말이죠. 우리 모두가 좀 어려워하는 거 있잖아요. 거절.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. 특히나 설득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직접 준비한 내용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맞아요. 특히 오늘은 이현우 교수님의 거절당하지 않는 힘이라는 책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요. 단순히 막 밀어비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그 저항감 자체를 좀 줄여나가는 방식,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. 오, 뺄셈의 설득이라? 흥미로운데요? 그러니까 막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좋습니다. 목표는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를 쏙쏙 뽑아내서 여러분이 이거 진짜 써먹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통찰을 얻어가시게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. 먼저 그 거절이라는 게 사실 피할 수 없는 거다.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죽음이랑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. 네네. 저자는 거기에 거절도 꼭 넣어야 한다.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. 실제로 뭐 연구 결과를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평균 4번은 거절을 당해야 그래야 겨우 판매 성공한다고 하니까요. 와, 4번이나요? 생각보다 많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거절을 뭐 실패나 끝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과정의 일부다.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죠. 그럼 그 거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일 텐데 갑자기 그 이솝 후화 생각나네요. 해랑 바람이랑 내게 하는 거요? 아, 네네. 나그네 외투 벗기기 딱이죠. 그렇죠. 바람처럼 막 세게 불어서 억지로 벗기려는 걸 알파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 책에서는 해처럼 따뜻하게 해서 스스로 벗게 만드는 오메가 전략, 이걸 강조하는 거죠. 정확합니다. 오메가 전략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. 상대방의 저항, 그냥 그 외투를 억지로 벗기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벗고 싶게 만드는 거죠. 설득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슬쩍 빼주는 거랄까? 장애물을 빼준다.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그 저항부터 좀 덜어내는 데 집중하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 저항하는 방식도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? 책 보니까 뭐 대놓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. 그렇죠. 노골적인 반발이 있고요. 아니면 뭐 설득 내용 자체나 심지어 설득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도 있죠. 의심. 그것도 있겠네요. 또 뭐가 있었죠? 그리고 그냥 변화 자체를 좀 꺼리는 거. 익숙한 게 좋으니까 현상 유지하려는 경향.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해요. 반발, 의심, 현상 유지. 그럼 이런 다양한 저항들을 그 오메가 전략으로 어떻게 다룬다는 건가요? 아까 그냥 자리에 앉히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되게 신기했어요. 네, 그게 참 재밌죠.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덜 저항적이 된다는 거예요. 정말요? 왜 그럴까요? 뭐랄까, 물리적인 자세가 마음에 좀 영향을 주는 거겠죠? 아무래도 앉으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니까 방어적인 태세가 좀 누그러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아하. 그래서 일단 편안한 자리에 앉히는 것부터가 오메가 전략의 시작일 수 있다. 이런 거군요. 네, 그렇죠. 환경을 좀 조성하는 거죠. 그럼 그렇게 앉히고 나서 또 다른 환경적인 요인 뭐 없을까요? 책에서 그 커피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커피가 최고의 설득 음료다. 이거 진짜예요? 하하,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흥미로운 연구가 있긴 해요. 호주 퀸즐랜드 대학 연구인데요. 네.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이고 좀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더래요. 오, 카페인이요? 네. 카페인이 약간 기분을 좋게 만들잖아요.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그 저항의 문턱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뭐 대화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와, 신기하네요. 커피 한 잔의 힘이라. 그럼 이런 환경적인 거 말고 좀 더 심리적인 기술 같은 것도 있겠죠? 당연하죠. 책에서 진짜 놀랐던 부분이 상대방이 딱 봐도 저항할 것 같을 때 그걸 미리 딱 인정하고 말하는 거예요. 아마 동의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요. 그게 효과가 더 좋다니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. 그게 진짜 역설적인 포인트죠. 저항할 걸 아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서 당신이 지금 저항감을 느끼고 있군요. 라고 이름을 딱 붙여주면 이상하게 그 저항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. 오, 왜 그럴까요? 오히려 더 방어적이 될 것 같은데. 글쎄요, 아마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는 느낌? 아니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아네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무장해제되는 걸 수도 있고요.
실제로 뉴욕 대학 같은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접근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하니까요. 상대방의 방어 심리를 미리 건드려서 풀어주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아,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었어요. 그 역심리.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. 아, 네네. 핑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거요. 맞아요, 그거요. 금지하면 오히려 더 끌리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. 사례들이 진짜 생기더라고요. 네, 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이 감자를 처음 들여왔을 때 일부러 귀족만 먹는 귀한 음식인 쪽하고 막 감시병까지 세웠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고 훔쳐가서 먹고 결국 그렇게 퍼졌다는 얘기. 아, 맞아요. 감자 얘기. 그리고 그 껌 광고도 있었죠? 네, 17세 이상만 씹어주세요 했던 알로에 껌 광고. 그러니까 거기에 오히려 10대들이 더 사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? 아, 진짜 인간 심리가 참. 그렇죠. 근데 이 방법은 좀 조심해야 돼요. 양날의 검이라서. 맞아요. 책에서도 그 부메랑 효과 얘기했죠. 잘못 쓰면 의도랑 완전 반대로 가버릴 수 있다고. 네, 대표적인 게 그 마포대교에 처음에 설치했던 생명의 다리 문구 같은 경우죠. 의도는 좋았지만 초기에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전략이에요. 그렇군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. 설득할 때 무조건 막 밀어붙이는 알파 전략보다는 상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저항의 벽을 먼저 좀 이해하고 그걸 부드럽게 낮추거나 살살 제거해 나가는 오메가 전략, 이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거절 그 자체를 뭐 실패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의 전환도 중요하고요. 네,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혹시 갖고 계실지 모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이런 이론이나 전략들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.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무언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, 특히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저항감이나 두려움은 혹시 없을까요? 아, 나 자신의 내적 장벽이요? 네.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그 저항이라는 게 상대 반응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.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생각할 거리입니다. 와, 정말 깊은 질문인데요. 나 자신의 장벽이라. 좋습니다. 오늘 다룬 내용 요약부는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김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